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뜨는 나라 카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태양의 나라 카라연합은 곧 고조선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고대사TV, 유튜브 고대사TV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로 녹화한 것입니다. 먼저 고대사TV 운영하시는 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작권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의 다 고대사TV 여기 보이면은 거란족은 고조선의 후예인가 고구려 고주몽의 후예인가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 유튜브 영상을 편집 녹화하고 짜집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도 계급도 민족도 없는 이상사회를 인류 이상으로 그렸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국가나 민족의 의식을 형성하는 자양분으로서 선양한다는 것에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들과도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이동의 역사이며 정복의 역사였다는 것을 초기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라연합TV는 언어학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측면에서 고대사로부터의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종족적인 측면들을 포용한다는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역사는 결국은 이동과 정복의 역사가 끝나고 안정과 통합의 역사로 들어가는 통일신라 이후 그리고 고려, 조선을 지나면서 오늘의 한국인이 진실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신라 통일 이전에 있었던 삼국시대랄지 그 전에 유라시아 초원으로부터 이동해 왔던 인류의 역사도 일정 정도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핏 보면은 거란의 역사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카라연합TV가 강조하는 해운나라 카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코 멀지 않다. 고조선과 고려라는 그런 국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역사와 그리고 일본 열도 역사까지를 모두 포괄해서 이 해뜨는 나라 태양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21세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깡통이 있죠. 여기 보면 빈 깡통인데요. 이게 조선, 고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라 통일 이후에 국호로서 고려와 조선을 가장 선호했다고 돼 있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지금도 한국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통일된 나라를 고려라고 하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조선이라고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조선과 고려를 가장 선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 내용물은 과연 충분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들의 자아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대사와 관련되는 공부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카라연합TV의 카라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해뜨는 나라, 태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 이후에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 고대사TV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카라연합TV의 카라연합은 한국인의 미래의 전략적 목적에서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좀 우호적으로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각도에서 카라를 사실은 한반도 남부에 있는 한국 정도로 상정하면서 얘기를 풀어본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궁리해 왔는데요. 막상 연구를 계속 해보면서 카라가 태양의 나라라는 뜻을 안 이후로 엄청난 시야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국의 좌우가 이 대립이 좀 심한데요. 그 좌우의 대립의 그 맹점들, 우측이 갖고 있는 맹점과 좌측이 갖고 있는 그 맹점들을 상호 중화시키면서 중용과 상생, 승화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만들어내는 슬로건으로서 이게 세계를 상정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카라연합, 동아시아 평화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 세 각도에 수렴하면서 이 왼쪽과 오른쪽 그룹이 통합과 그 다음에 굳건한 국가 정체성, 그 다음에
자아의 정체성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제 정치, 외교 측면에서 앞으로 험난한 세계를 헤치고 나가는데 중요한 말뚝과 같은 강력한 추진도를 놓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내분과 혼란, 충돌 속에서 좌충우돌 속에서 주변 강한 세력에게 농락당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다. 한국인들은 약점투성이의 현재의 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해운나라 카라 연합에 굉장한 모티브가 꽂혀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대사 TV가 만들어낸 거라는 고조선의 후예인가 이 유튜브를 편집한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감상하시겠습니다.変化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透かし炎鵬の勝ち。 고주몽의 탄생신화와 거란의 태조 야유라보기의 탄생신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란의 시조신화인 청우백마 신화의 그림을 보시면 남자인 야유씨를 상징하는 것으로 백마와 해를 그 상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와 관련하여 야유라보기의 탄생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사 본기 태조. 태조 야유라보기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해가 품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고 임신했으며 태조를 낳았다. 방에는 신령한 빛과 특별한 향기로 가득했다. 이번에는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의 탄생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성왕.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해가 비추어 유화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고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과 거란국을 건국한 야유라보기는 모두 태양의 자손이라는 공통된 탄생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란에 관한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사 예지의 고위. 요 나라는 본래 조선의 옛 땅에서 유래하였으며 기자의 발조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며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과 풍속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건국한 조선의 각고름이 가라사라였다. 가라는 태양을 의미하며 사라는 살로서 햇살, 햇빛을 의미한다. 가라사라는 중복음을 축약하여 가사라라고 불렀다. 야유씨는 누구인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후 66년이 지난 후에야 야유씨가 처음으로 사료에 등장한 것이다. 906년 요련 흠덕이 진랄부의 야유라보기에게 대권을 넘겼으며 야유라보기가 거란 부족들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우게 된다. 진국 공주의 성은 야율씨이다. 야율씨는 본래 그 성씨는 일찍이 고씨의 후손으로 6대 후손이다. 그리고 제왕족이다. 결론적으로 야유씨는 고주몽의 후손으로서 그 본래 성씨가 고씨였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서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 이름을 거란국이라고 하는데 또한 요 나라로 그 국명을 고쳤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란과 유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에서 나라 이름인 요라는 글자는 과연 어떻게 발음하였고 또한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한자의 발음은 역사적 시기마다 그 발음이 계속 변하여져 왔으며 상고음을 제거하면 그 이전 상나라 시대의 각고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나라는 동이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고대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자 자전인 고음소경에서 요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한자인 요자에 대하여 세계적인 한자 의문학자들이 상고음을 제거한 내용입니다. 위에
상고음들 중에서 유에 가장 앞서므로 반호은 교수가 제고한 그루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유자에 대하여 반호은 교수가 제고한 상고음을 가지고 상나라 시대의 발음인 갑고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자 의문학에서의 발음 기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갑고름문 연구소 최춘태 박사의 갑고름 복원법으로 유자의 갑고름을 복원해 보면 첫째, 상고음 그러우에서 작은 발음 부호들을 제거해주면 그러우가 된다. 둘째, 그러우에서 음미 W 등은 앞선 시기인 갑고름 당시에는 없던 음이므로 복원 시 제거해 주어야 하므로 그러가 된다. 셋째, 그러에서 기저행모 아래아에서 후에 안, 이, 우로 분화 변천한 것이므로 어는 본래 형태인 아래아로 복원해 주어야 하므로 그라가 된다. 넷째, 그라에서 갑고름 시기에는 개음절어를 사용했으므로 복성모를 허용하지 않고 모음조화를 지켰다. 개음절어에서 폐음절어로 변천하면서 동음으로 생략되었던 모음을 복원해 주어야 하므로 가라가 된다. 결론적으로 요자의 갑고름은 가라이다. 다시 말해서 상나라 당시부터 우리 민족은 요자를 가라라고 읽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라는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갑고름문 연구소 최춘태 박사에 의하면 요자는 갑고름으로 가라였다고 하며 요수와 압록강에서 요자와 압록은 고대 갑고름으로 모두 그 발음이 가라였다고 한다. 그리고 갑고름 가라를 의미를 담아 한자로 표현하면 한, 즉 밝을 한이라고 한다. 한의 갑고름이 가라라고 한다. 갑고름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어에서는 하늘, 훈음으로 가라라고 읽는다고 한다. 가라는 본래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 일자도 가라라고 읽는다. 가라의 뜻은 빛, 밝음, 태양, 공 모양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라, 갈, 알로 변천했다. 알은 해를 의미한다. 태양의 갑고름이 가라인데 이것이 어두 K의 마차르마로 H가 되니 하라가 되었고 오늘날 하루가 되었다. 중세 국어의 하라는 어말 아래아가 탈락하여 할이 되고 또 할의 받침 리을이 아이 브레이킹 현상으로 반모음 이가 되면서 해가 되었다. 그 후 아래아는 아로 변천하여 하이가 되었고 이것이 단순 모음화에서 오늘날 해가 되었다고 한다. 정리해보면 가라는 하라가 되었고 후에 할로 변천하여 오늘날 해가 되었다. 결국 가라는 오늘날 해로 그 발음이 변하여져 왔으며 가라는 해, 즉 태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최춘태 박사에 의하면 고조선, 즉 조선의 갑고름이 가라사라였다고 한다. 가라사라는 중복음이 축약되어 가사라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흉노에서 흉자의 갑고름도 가라라고 한다. 고구려를 구려, 고려 등으로 불렀는데 이 구려도 그 갑고름이 가라라고 한다. 고구려 왕성인 고씨와 해씨는 그 성씨가 다른 것이 아니고 고와 해로 표기하였으나 모두 그 발음을 똑같이 가라라고 읽었던 것이다. 동호의 후손인 선비족이 세운 당나라도 그 당자가 갑고름으로 가라였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당나라 당자를 훈독으로 가라라고 읽는다. 결국 조선, 흉노, 고구려, 당나라는 모두 태양을 상징하는 민족으로서 그 민족적 계통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거란이라는 명칭에 대하여서는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란, 게단, 키둔, 키디, 케세이, 키타이, 히타이, 하타 등등 매우 다양하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거란의 어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원 박사의 범어대사전에 의하면 산스크리트어로 카와 칸은 크다, 박다, 해, 간, 왕의 의미라고 한다. 그리고 카에서 K가 무음일 때 한은 우리말 해를 의미한다고 한다. 정연규 박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한은 상고시대의 간으로 읽혔고 그 이전 고대에는 가라, 가나로 발음했는데 이를 한자로 옮긴 것이 한간이다. 정리해보면 융, 흉, 웅, 쿤, 칸 하는 같은 말이며 태양, 왕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뜻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크다, 박다, 해, 왕 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자 사전에서 간자의 발음을 보면 간과 한의 발음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한자와 당나라 당자는 모두 일본어 발음으로 가라라고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 각고름이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란이라고 음차 표기했지만 거란인들은 스스로를 가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란과 유는 모두 가라라고 읽었다. 가라는 크다, 박다, 해를 가리키며 한국에서 한자도 각고름으로 가라라고 읽었다. 역시 한자도 밝음, 태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거란족은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민족으로서 고조선의 후예였던 것이다. 위에 보이듯이 일본어에서는 태양, 즉 해를 훈독으로 가 또는 히라고 읽는다. 이것은 태양을 의미하는 가자가 마차르마되어 히, 해 등으로 변하여진 것이다. 고구려 고주몽의 성시인 고시는 해모수의 해시와 같은 것이며 그 의미는 하늘의 해를 가리킨다. 태양을 의미하는 가, 카가 마차르마되어 해가 되었다. 거란이란 명칭은 가라라는 뜻으로 태양을 가리키며 거란은 고조선의 후예였다. 거란족은 시라무렌강 일대에서 건국하였는데 이곳이 고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란족의 발생지는 시라무렌강 일대였는데 이 지역은 고조선의 홍산문화 지역으로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홍산문화 유화문명의 지역에서는 고조선을 상징하는 대표적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고인돌 등의 유물이 매우 많이 출토되었습니다.